이 도끼날은 3일 동안 물통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저 물과 장작 더미에서 가져온 오크 나무 껍질 조각 한 줌뿐이었죠. 꺼내서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갉아먹던 그 주황색 비늘 같은 녹이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분자 수준에서 금속과 결합한 짙은 청회색 코팅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코팅은 페인트가 아닙니다. 밀봉제도 아니죠. 원래는 녹 그 자체였습니다. 샘날러 정도의 가루와 45분의 시간으로 녹이 멈췄을 뿐만 아니라 보호막으로 변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니까요. 로마 군단병들은 이미 2000년 전에 이와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일본의 대장장이들도 독자적으로 이를 발견했죠. 서아프리카의 철공예가들도 독자적으로 발견했습니다. 중세 유럽 전역의 대장장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철을 다루고 숲이 있었던 모든 문명은 스스로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수렴 진화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에 깊게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자명한 화학적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부품 산업은 연간 4천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그중 약 900억 달러가 오직 녹 피해에서 발생합니다. 수십 년은 버텼어야 할 교체용 패널, 브레이크 라인, 배기 시스템, 서스펜션 부품들 말이죠. 녹을 변환하고 그 아래 표면을 밀봉하는 $10짜리 해결책은 그 산업이 광고판에 내걸 이유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이 반응을 알고 있습니다. 평생 봐왔지만 그저 이름을 몰랐을 뿐이죠. 산성 음식을 요리할 때 무소의 팬에 생기는 그 어두운 얼룩, 수세기 동안 부서지지 않고 살아남은 고대 철물의 그 청회색 빛깔, 중세 필사본의 잉크, 철염과 오크, 혹, 오악걸을 반응시켜 만든 양피지 위에서 800년을 버틴 철갈로 잉크. 모두 같은 화학 원리입니다. 탄닌이 철과 만납니다. 반응합니다. 안정적인 무언가가 형성됩니다. 이 화합물은 탄산염 또는 정제된 형태로는 탄닌산 태닉 에이시드이라고 불립니다. 오크 나무 껍질, 밤나무, 차십, 포도 껍질, 석류 껍질 등에서 발견되죠. 진한 홍차나 드라이한 레드 와인을 마실 때 느껴지는 떫은 맛이 바로 이것입니다. 혀끝에서 느껴지는 그 약간의 건조한 말이죠. 그것은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탄닌이 녹의 본질인 산화철과 만나면 탄닌 분자가 철 이온과 결합하여 탄닌산 제2철이라는 새로운 화합물로 변합니다. 청회색이며 물에 녹지 않고 분자 수준에서 강철 표면에 직접 결합합니다. 나중에 벗겨질 녹 위에 얹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녹 자체를 보호층으로 변화시킵니다. 병이 곧 치료제가 되는 셈이죠. 이건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화학입니다. 1813년 프랑스 화학자 앙리 브라코노, 앤리 브라코노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보존연구소 Canadian Conservation Institute는 오늘날에도 부식된 철제 유물을 처리하는 표준 절차로 이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 유물을 수세기 동안 보존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화합물을 여러분은 플라스틱 용기에 $10로 섞으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재료 목록이 있습니다. 식품 등급의 탄닌산 분말입니다. 아마존에서 정확히 이 문구로 검색하면 상위 3가지 결과에 나옵니다. Merck Supplements는 신뢰할 만한 브랜드입니다. 100g 한 봉지에 3조 $5 정도 하며 약 40제곱피트의 녹슨 금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트럭 한 대의 하부 전체를 칠할 수 있는 양이죠. 캠핑 장비 세트 전체를 다 하고도 가루가 남을 겁니다. 인산. 이것은 대부분의 레시피에서 놓치는 비결입니다. Advances in Materials Science and Engineering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배합은 3%의 탄닌산과 10%의 인산을 조합하는 것입니다. 인산은 탄닌이 녹층에 더 깊숙이 침투하도록 돕고 남은 녹을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인산 제2철로 변환시킵니다. 어느 철물점에서나 나발 젤리, 나발 젤리라는 이름으로 2원 $3에 판매합니다. 증류수, 수돗물이 아닙니다. 수돗물에는 염화이온이 포함되어 있음 부식을 가속화합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1짜리 생수통 하나, 스펀지 부신하면 헝겊, 준비 작업을 위한 와이어 브러시나 스틸 울, 이게 전부입니다. 총 비용은 $36입니다. 탄닌산만으로도 효과가 있지만 조합했을 때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과정을 안내하기 전에
제가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작업대 위에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녹슨 도구들이 가득했습니다. 너무 많은 겨울 동안 밖에 방치된 곡괭이, 표면에 심한 녹이 세운 흙손들, 20대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차마 버릴 수 없었던 드로우 나이프까지 저는 흔한 방법들을 시도해봤습니다. 와이어 브러싱, WD 사싱, 튜브형 녹 제거 젤,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됐죠. 하지만 6개월 후 주황색 녹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탄닌산 화학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고 한 배합을 섞어 오후 내내 작업대 위에 모든 녹슨 도구를 손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과정에는 거의 명상에 가까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붓으로 용액을 바르고 색이 주황색에서 짙은 회사색으로 그리고 눈앞에서 청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 말이죠. 편안함을 느낄 정도로 속도가 적당합니다. ASMR이라는 단어를 알기도 전에 ASMR이었죠. 와이어 브러쉬의 조용한 사각거림, 지켜보는 동안 일어나는 부드러운 색상의 변화, 탄닌 용액의 냄새, 숲속의 진한 차처럼 흙내음이 나고 약간 달콤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나눈 대화에서도 똑같이 설명합니다. 망가진 것이 내 손에서 다시 온전해지는 것을 보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12년 전의 일입니다. 곡괭이는 여전히 정원 창고에 있고 드로우 나이프는 벽에 걸려 있습니다. 단 하나도 표면의 옅은 곳에 파티나 이상의 녹이 다시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시즌에 한 번 20분 정도 더 빨라줍니다. 12년 동안 한 번에 오후 $3의 가루로 말이죠. 준비 방법은 이렇습니다. 따뜻한 증류수 100ml를 탄닌산 분말 4글 섞으세요. 녹을 때까지 젓습니다. 용액은 진한 홍차색이 됩니다. 여기에 녹 제거 젤 한 티스푼을 넣고 섞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포뮬러입니다. 와이어 브러쉬나 스틸 룰을 들고 느슨하거나 비늘처럼 일어난 녹을 제거하세요. 맨 금속이 드러날 때까지 샌딩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탄닌은 반응하기 위해 기존의 녹이 필요합니다. 접촉을 방해하는 떨어져 나갈 것들만 제거하세요. 나머지는 남겨두세요. 용액을 표면에 고르게 바릅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면 색이 황갈색에서 짙은 회사색으로 그리고 청회색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바로 눈앞에서 일어나는 변환 과정입니다. 탄닌산 제2철이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것이죠. 완전히 건조되도록 두세요.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층을 바르세요. 캐나다 보존연구소는 한 번에 두껍게 바르는 것보다 여러 번 얇게 바를 것을 구체적으로 권장합니다. 과도한 탄닌산 제2철은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층마다 완전히 건조시킨 얇은 코팅은 더 조밀하고 강력한 접착력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층이 경화된 후에는 용도에 맞게 마무리하세요. 캠핑 도구, 도끼, 칼, 손도끼에는 끓인 린시드 오일 보일드 U이나 녹인 밀랍을 사용하세요. 차량 프레임과 하부에는 고무 재질의 언더코팅 스프레이를 뿌리세요. 무소의 조리 도구의 경우 175도 오븐에서 다시 시즈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인트처럼 보이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금속이 더 어두워지고 약간의 금속 광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 청회색 마무리가 바로 탄닌산 제2철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호막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부식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하지만 모든 조건에서 금속을 무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염화물 함량이 높은 환경, 바닷바람, 도로 소금이 많은 곳에서는 코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하되어 다시 도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야외 및 캠핑 용도의 경우 수년 전에 산 한 봉지의 가루를 사용해 한 시즌에 한 번 20분 정도 투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철물점에서 파는 15, $30짜리 상업용 녹 변환제들은 탄닌산을 주성분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안전보건 자료 SDS를 확인해 보세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같은 화학 원리, 다른 라벨, 그리고 10유로배의 가격이죠. 이제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너무나 보편적이어서 4개 대륙의 독립적인 문명들이 각자 발견해냈습니다. 로마의 가죽 가공업자들은 무드질 통해서 우연히 이를 발견하고 대장장이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일본의 대장장이들은 발효된 감즙을 사용하여
자신들만의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철공의 가들은 몬순 시즌 전에 아카시아 꼬투리와 카리테 나무 껍질을 사용했습니다. 북유럽의 철기시대 늪지 미라 옆에서는 1000년이 넘은 온전한 철제 칼날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의도적인 처리가 아니라 토탄물의 천연, 탄닌 성분 덕분에 보존된 것이죠. 지난 100년 사이 어느 시점에 철물점 통로가 브랜드 제품들로 채워지면서 이 지식은 전수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 지식은 그저 선반 위에서 먼지만 쌓인 채 남겨졌죠. 100g의 한 봉지와 45분의 시간이면 그 지식은 다시 여러분의 손에 들어옵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캠핑 여행에서 주황색으로 변해 돌아온 도끼날 때문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계속 미뤄왔던 트럭 프레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겨울 이후 주방 구석에 방치된 무소의 팬 때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저 사물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싶어서 설명할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이끌려 한밤중에 이곳에 오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상관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녹은 비싼 해결책을 기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적절한 화학작용을 기다리는 원자재입니다. $3와 45분이면 녹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작업실에 있는 도구들을 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묻혀버린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존합시다. 다음 보물도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